안녕하세요. 예비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2024학년도 A8번으로 출제된 선형 대수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임용 기출문제는 전공 수학에서는 특히 기존의 출제 경향과는 다소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요. 우선 가장 큰 특징으로 구체적인 대상이 주어진 게 아니고 대상을 추상적으로 주고 논리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A8번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죠. 모든 성분이 실수인 3/3 행렬 A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성분이 실수라는 거. 그리고 이제 3/3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예년에 주어지던 그런 조건이죠. 그쵸? 그래, 행렬 B는 A에 관한 이제 다항식으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조건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4의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다. I는 여기 이제 3/3 단위행렬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저자에 따라서 좀 다른 기호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가와 이제 같은 조건은 람다는 3이 A의 고유값 중에 하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조건을 한번 볼까요? A의 특성 방정식 이야기가 나왔고 헉은 알파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은 이 행렬이 지금 성분이 실수라는 것이고 여기서 허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뿐만 아니라 알파 바도 고유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노트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실행렬의 복소 고유값 그래서 A를 우리가 n/n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mn이라는 것은 n/n 정사각 행렬이라는 뜻이고요. 정사각 행렬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V가 0이 아니고
AV를 계산했을 때 람다 V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람다가 고유값이란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람다뿐만 아니라 람다 바도 둘 다 고유값이다. 뿐만 아니라 V가 고유 벡터면 람다 바의 고유 벡터는 V 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 AV는 람다 V에서 다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즉 켤레 복소수를 취하게 되면 A가 지금 실행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A바 V 바인데 요것이 AV 바하고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람다 바 V 바하고 같죠. 여기서 우리가 U를 V 바라고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U가 당연히 0이 아니죠. V가 0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이 노트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이제 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알파와 알파 바가 A의 고유값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의 크기 제곱이 2이기 때문에 알파 바가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B인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fx를 우선은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우리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다는 B의 최소 당시의 차수는 특성 당시의 차수보다 낮다. 지금 최소 당시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구하라고 한 것은 고유값, 대각값, 행렬식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네. 큰 누나한테 좀 달라고 할까? 큰 누나? 아니야, 줄 거야. 큰 누나 오라고 해, 아빠한테. 자, 이게 아이패드는 중간에 정지가 안 됩니다. 자, 약간 소음이 있었던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람다는 알파 바가 A의 고유값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알파 크기 제곱이 2가 되고 2는 이제 아빠 준아가 앉아. 자, 그래 물. 네. 고유값과 대각값과 행렬식 이거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행렬식이죠. 자, A는 분명히 3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유값 3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것이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모든 대각 우선은 고유값들의 곱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행렬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대각합과 그 행렬식의 관계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f를 채라고 하고 그 행렬 a를 MNF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그 고유값은 뭐 f 상에는 다 없을 수 있지만 무조건 그 f 바 상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n개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1부터 람다 n을 요거를 a의 f 바 상에서 고유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된 거는 그 중복도 포함해가지고 여기서는 그거는 대수적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왜냐면 A의 특성 당식들의 근이기 때문이죠. 정확한 게 이제 특성 당식의 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A의 대각합은 람다들의 합입니다. 이게 A가 대각화가 가능한지 안 한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행렬식은 람다들의 곱입니다. 지금 A의 고유값의 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렬식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즉 A 행렬식은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인데요. 3 곱하기 알파 알파 바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B에 대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최소 당식이라는 개념이 좀 이제 친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R상에서만 보겠습니다. R상에서 R상의 이 일반적으로 뭐 C상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행렬이 주어져 있고 실행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채론에서 최소 당식이란 용어가 따로 있었죠. 그 개념부터 리콜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확대체 E가 있고 F가 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탑이라고 하겠어요. 이제 E에 있는 원소 알파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그 다항식 fx를 알파의 최소 당식이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이제 다 동치예요. 먼저 fx는 우리가
당연히 fx에 있는 fx의 다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fx는 fx의 다항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 fx가 그 f상의 알파에 대한 최소 다항식이다 하는 것은 이 fx가 gx들 중에서 근데 gx 중에서 이제 g 알파가 0이 되면 그렇지만 이제 gx가 0은 아닌 거죠. 여기서 0은 다항식의 의미예요. 다항식. 에서 차수가 가장 낮다. 는 거하고 같은 그 뜻이고, 세 번째로 만약에 gx가 fx에 있으며 g 알파가 0이라면 fx는 gx를 나눈다. 당연히 이제 fx 상에서 이야기죠. 요게 다 같은 뜻입니다. 행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실행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행렬 B를 문제 B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행렬 B를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fx는 유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수배 차이를 무시하면 유일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최소 다항식이 이제 x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2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도 최소 다항식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로 택하는데 하나는 보통은 모닉을 택하거나 또는 프리미티브한 걸로 택합니다. 예, 모닉을 택하거나 프리미티브한 걸로 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지금 모닉은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거고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거고 프리미티브는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수들의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행렬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B를 우리가 MN 아래에서 꺼내보죠.
했을 때 일단 최소 당식은 그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fx가 rx 있는데 b의 최소 당식이란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늘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 보실 때 ABC로 쓴 거하고 로마 숫자로 쓴 거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ABC로 쓰는 것은 동치인 것들 보통 ABC로 써요. 예. 그 로마자는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당식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만족하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fb는 0이지만 fx 자체는 0당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gx들 중에서 gb가 0이며 그리고 이제 gx가 0이 아닌 것 중에서는 gx가 0이 아닌 것 중에서는 자 gx가 0이 아닌 것 중에서는 fx가 가장 차수가 낮다. 이걸 만족하는 거 우리가 최소 당식이라고 해요. 근데 최소 당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요집합을 우리가 G라고 해보겠어요. G. 그러면은 G에는 특성 당식 들어가죠. 특성 당식이 0당식도 아니고 차수가 n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가 이제 공집합이 아닌 거고, 따라서 그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당식이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수의 차이를 무시하면 유일한 상수의 차이를 무시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 up to constant multiple이라고 합니다. up to constant multiple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것이 유일해요. 그런데 up to constant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대각화가 되면은 이 최소 상식이 되게 단순해집니다. 자, 이제 그 대각화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대각화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최소 상식에 대한 논의는 그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대각화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단순해진다.
자, 대각화가 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그 오버 C라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오버 C에서 람다는 람다 1, 람다 2, 람다 K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각각이 람다 J의 대수적 중복도가 MJ라고 하겠어요. MJ. 자, 그러면은 이 B라는 것은 대각화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람다 1, 람다 1 요게 M1, 람다 2, 람다 2 요게 M2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항식을 생각했을 때 F에다가 자, 요거를 제가 이제 D라고 해볼게요. D. 그럼 B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B라는 거는 PD, P 인버스로 나타나겠죠. F에다 여러분들이 B를 가하게 되면 fx가 뭐 a 더하기 bx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떻게 되냐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a죠. 근데 지금 그 x 그러니까 f에다가 내가 지금 x 그 f가 아니죠. 그 x도 그냥 b죠. 그냥 b예요. 자, 근데 x 제곱 같은 즉 b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b 제곱 같은 경우에는 PD P 인버스 PD P 인버스. 그래서 이거는 P D 제곱 P 인버스 이렇게 되죠. B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PD 세제곱 P 인버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FB라는 것은 결국 P FD P 인버스라는 얘기고, 그죠? 자, 앞쪽도 마찬가지. 앞쪽도 A는 그냥 AI잖아요. B를 대입하고 나면은 AI인데 I 같은 경우에도 PI P 인버스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PD P 인버스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라 해볼게요. fb는 i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pi p 인버스 더하기 pd p 인버스 더하기 p d제곱 p 인버스. 그러니까 p로 묶어내고 p 인버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FD도 보세요. FD는 지금 D끼리 연산하는 건 D는 서로 다른 열끼리 연산이 안 돼요. D를 곱하더라도. 그러니까 람다에만 F를 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 결과가 뭐가 되냐면 P F 람다 1 F 람다 1 F 람다 K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0다항식이 되려면 뭐가 되면 됩니까? 얘가 0이 되는. 즉 무슨 얘기냐면 b가 0이다. fb가 0이다. f는 only if f의 람다 j가 다 0이다. 보럴 람다 보럴 j j는 1, 2, k까지. 그러니까 중복도하고 상관없이 자 요거랑 이걸 비교해 보세요. 캐릭터리스틱은 뭐냐? 이거는 람다 x 마이너스 람다 1을 중복도만큼 곱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중복도가 있으면은 최소다항식의 차수가 어때요? 지금 최소다항식은 람다 1부터 람다 k까지 하나만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만 중복도 없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실행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람다 중에 복소수가 있으면 켤레 복소수도 근이니까. 그죠? 이게 최소당식이 특성당식하고 차수가 달라지는 조건이 뭐다? 근의 중복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이 생기는 거예요. 중근. 특성당식에서 중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거의 다. 네. 여기 이제 요 전체가 노트가 되겠어요. 이 최소당식에 대한 사전 지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자 여기 지금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기분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A는 람다가 3 알파 알파 바하고 알파 알파 바가 2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px는 아까 뭐였죠? x제곱 그러니까 잠시만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b는 PA인 거고. 자, 제가 여기 노트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 노트를 쓰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걸 알고 있다고 보기는 너무 좀 그러니까 예, 이런 그냥 철학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A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고유값을 지금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A를 대각화하는 그 A의 고유 벡터를 열로 가진 열 벡터로 가지는 행렬을 P라고 했을 때 P 인버스 AP가 지금 이제 D가 됩니다. D는 다름 아닌 3 알파 알파 바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A는 PD P 인버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B는 뭐가 됩니까? B는 지금 P 여기 지금 똑같은 P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P 쓰면 Q를 씁시다. Q P QD 그러니까 QD P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QD 얘는 뭐예요? P Q3 Q 알파 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최소 다항식에 여러분들 이거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최소 다항식을 생각을 했을 때 그는 Q3, Q알파, Q알파 바 중에서 중복 없이 하나씩만 꺼낸 거예요. 그는 중복 없이 하나씩 근으로 가진다. 자,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두 개죠. 지금 Q3가 Q알파랑 같던가 Q3가 Q알파랑 같지 않던가. 그죠? 자, 그런데 Q3는 Q알파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조건을 다시 한번 보죠. 그 행렬 B의 최소 다항식의 차수는 그 B의 특성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다. 네. 밑으로 내려가 보죠. 제가 하려는 말이 그게 아니었는데. 자, 그 우리가 경우를 세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만일에 Q3가 Q알파랑 같았다면, 이 Q 때문에 안 돼요. Q 때문에. 자, Q3가 Q알파랑 같았다면 이라면 그 Q알파 바는 뭡니까? Q가 지금 실당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Q알파의 바가 되고 Q3의 바인데 이게 실수니까 그냥 Q3가 되죠. 그러니까 이 3중근을 가진 3중근, 즉 QX가 3중근을 가진다. 근데 QX가 지금 3중근 안 가지죠. 그죠? 왜냐면 차수가 2차예요. 차수 2차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 자, 모순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은 Q3하고 Q알파랑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Q3하고 Q알파 바도 다르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Q알파 바랑 Q3가 같으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요거는 그러므로 보다는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냐면 Q알파는 Q알파 바라는 거예요. 즉 Q알파랑 Q알파 바가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K라고 하게 되면은 알파와 알파 바는 QX-K,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K의 두 근이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각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를 알 수 있거든요. 1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 그러니까 대각합이 어떻게 되죠? 트레이스 오브 A가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인데 알파 더하기 알파 바 1이니까 3 더하기 1이 돼서 이게 4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러니까 그 트레이스랑 그 대각합이랑 행렬식을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5-K를 한번 보죠. 5-K를. 자, 여기서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큰 눈한테 5-K를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바가 되고 이것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준아 최고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qx-k를 우리가 알 수 있죠. qx-k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그쵸?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바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7i가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a의 고유값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람다는 3 알파 바 그리고 네, 이렇게 세 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배경적인 지식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우선은 가에서 뭐예요? 가에서 람다 3 찾았죠? 가에서 람다 3 찾았어요. 네. 그래서 나에서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알파 바는 2고 알파 바가 a의 고유값이 되고 알파 바는 2다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네, 요거 금방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굳이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 대각화 가능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은 P 인버스 AP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B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 당시의 뜻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그 현대대수에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중복 없이 하나씩 근으로 가진다. 이것이 그 최소 당식의 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최소 당식의 근이 이 세 개 중에서 중복 없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근으로 해서 만든 당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근이 중복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Q3가 Q알파라고 가정을 하면은 QX가 근을 3개를 가져야 돼요. 근데 QX는 2차였잖아요. QX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Q알파 바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QX-K 꼴의 당식이 알파 바를 근으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1이다 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알파 바를 얻을 수 있고 사실은 이걸 구한 다음에 그냥 세 개를 다 합해서 대각합을 구하고 세 개를 곱해서 행렬식을 구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